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선혜가 웃고 있는 마지막 경매장, 그 한가운데에 한설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마지막 경매를 준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로얄 옥션이라는 거대한 세계가 무너지는 출발점이고, 한설아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김선혜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공식 11화 줄거리만 봐도 설아는 가까스로 비밀 소장고에서 탈출한 뒤 마지막 경매대에 올라 김 회장의 비리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폭로하고, 경찰은 로얄 옥션을 압수수색하며 김 회장은 체포됩니다. 동시에 우석도 혈투 끝에 주연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즉 이번 11화는 단순한 반전 회차가 아니라 김선혜와 주연수라는 바깥의 적을 무너뜨리는 회차로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공개를 보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진 게 따로 있었는데요. 왜 하필 마지막 경매장에 그동안 수상했던 인물들이 거의 다 모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선혜와 송재욱, 도은혜, 경매사 자리를 노리던 직원들 도은혁, 차우석까지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물들을 한 번 더 비추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 결전을 공개된 무대에서 벌이겠다는 연출입니다. 공식 영상 제목 자체도 김 회장님 많이 웃어두세요. 마지막 경매를 준비하는 결연한 표정의 박민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미 제작진이 이 장면을 마지막 경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매장은 물건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는 재판장 같은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설아의 표정이 참 중요하게 보였는데요. 설아는 이번 선공개에서 흔들리는 표정이 아니라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10화까지의 흐름 속에서 설아는 이미 김선혜의 비밀 수장고에 들어가 태명그룹에 팔아넘긴 그림들, 불타 사라진 줄 알았던 작품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린 유자까지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TVN 공개 클립에서도 드디어 발견한 회장의 비밀 창고, 정중앙에 놓인 아빠의 유작이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그림을 찾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아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김선혜가 왜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한설아 가족의 비극에까지 연결된 인물일 수 있는지가 눈앞의 물증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1화가 최고의 복수의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증거를 가진 피해자의 공개 폭로로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썩어빠진 비리와 만행들이 드러남으로써 시원한 사이다와 더불어서 결국 그렇게 복수를 성공했음에도 정작 그 마음조차 시원하지 못한 참 복잡 미묘한 상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설아는 그냥 경매를 마치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식 줄거리에서도 이미 마지막 경매대에 올라 김 회장의 비리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폭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폭로 방식은 거의 분명합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메인 작품을 경매로 올린 뒤 다음 작품을 소개하는 순간 분위기를 뒤집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바로 김선혜가 몰래 빼돌렸던 진품이거나 최소한 김선혜의 위작, 유통과 비밀 소장고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설아가 확보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작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김선혜는 말로 무너지는 인물이 아니죠. 얼굴이 엄청 두꺼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작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 세속적인 가치가 무너질 때 절망합니다. 그녀는 사람보다 돈에, 관계보다 가치에, 진실보다 거래에 반응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10화까지 공개된 줄거리와 클립을 보면 김선혜는 숨긴 그림을 빼돌리려 했고 회장실 안쪽 비밀 소장고를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매에서 설아가 터뜨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작품으로 증명되는 범죄입니다. 이 장면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김선혜가 처음에는 웃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선혜는 마지막 경매가 되기 전에는 엄청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경매를 통해 큰 돈이 들어올 마지막 경매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너무 무서운 그 중심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선혜는 여전히 자신에게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밑에서 한설아가 마지막 경매를 맡고 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하여 이번에도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니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무대가 사실은 적의 무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는 바로 그 장면이 이번 11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식 줄거리대로라면 실제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압수수색과 체포입니다. 즉 설아의 폭로는 단순한 공개 망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계속 한설아를 용의자의 자리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왔지만 이제 11화에서는 드디어 설아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회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설아가 마지막 경매라는 가장 공개적인 무대에서 김선혜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누명을 벗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일에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 이미 공표했습니다.
공식 줄거리를 보면 김선혜가 체포되고 우석도 주현수를 잡는데 성공한 이후 설아와 우석은 상처투성이인 복수의 끝에서 허탈함과 괴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누군가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설아는 아직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 덕분에 유력한 진범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번 11화의 진짜 핵심입니다. 김선혜와 주현수는 분명 중요한 악인이지만 최종 진범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1화는 겉으로 보이는 적을 무너뜨리는 회차이면서 동시에 숨겨졌던 마지막 살인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는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공개에서 우석의 집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식 선공개에서는 로얄 옥션 마지막 경매를 마친 듯한 설아가 우석의 집에 와있고 설아는 막 깨어난 우석에게 조금 더 쉬세요. 큰일 치렀는데 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접 죽을 끓여줍니다. 이 장면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찐 로맨스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정말 좀 간만에 나오는 달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달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복수를 해서가 아니라 정작 복수에 성공을 했음에도 오히려 복수 이후에 공허함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장면은 김선혜와 주현수를 향한 복수가 어느 정도 끝났고 둘 다 큰 싸움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는 장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식 10화 클립들에서도 우석과 설아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다가가는 관계로 변했다고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쭉 장면은 단순히 설아가 요리를 해주는 예쁜 장면이 아니라 복수 후에 남는 건 결국 사람뿐이다 라는 정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일에는 이 평화를 절대 오래 주지 않을 겁니다. 공식 줄거리에서도 평화는 잠시라고 못 박았고 바로 누군가가 시신으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시신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죽였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김선혜와 주현수는 11화 초중반에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벌어지는 살인은 두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번 시신 발견은 김선혜 축이 아니라 아직 숨어있던 진짜 마지막 축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도은혜, 도은혁, 황숙지 그리고 아직 끝까지 지워지지 않은 권수영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건 역시 도은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라마가 가장 오랫동안 설아 곁에 있게 하면서도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은 인물이 도은혁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9화 줄거리에서도 은혁은 설아에게 옥션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묻고 김 회장을 향한 복수에 가담한다고 나옵니다. 겉으로는 설아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설아를 돕는 이유가 순수한 연대인지 아니면 설아에 대한 집착인지 끝까지 애매하게 흔들려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10화 흐름에서 은혁은 청운 스튜디오, 수중 촬영, 스쿠버 다이빙 같은 디테일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런 설정은 우연히 넣는 게 아닙니다. 행동력, 은폐 능력, 현장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게다가 설아의 과거와 상처를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알고 있는 사람도 은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마지막 진범이 설아를 사랑하면서도 설아를 고립시키고 설아 주변의 남자들을 제거하고 결국 자신만 설아 옆에 남으려는 인물이라면 도은혁만큼 설득력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도은혜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10화 클립에는 오빠가 평생을 바라본 여자 한채린이 박민영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소 혼선이 있는 표기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도은혜는 오빠가 평생 바라본 여자 때문에 설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10화 전개에서도 그녀는 계속 설아를 뒤쫓고 백준범과 설아 주변을 맴돌며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인물은 직접 마지막 진범일 수도 있지만 더 자주 나오는 역할은 진범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폭발형 변수입니다. 즉 도은혜는 혼자 판을 설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진범의 계획을 돕거나 진범에게 이용당하거나 혹은 마지막에 진실을 쏟아내는 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숙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황숙지는 오랫동안 정보를 쥐고 있었고 알러지 정보 같은 아주 사적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며 김윤지에게 위협을 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숙지는 범인이라기보다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한 연결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황숙지를 통해 정보를 흘리고 시청자의 의심을 옮겨 붙이는 데 성공해왔지만 마지막 최종 진범으로 가기에는 감정선이 조금 약합니다. 반대로 도은혁은 감정, 동기, 정보, 행동력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진범 후보는 도은혁이고 도은혜는 그 주변의 폭발 변수, 황숙지는 진실을 알고 있는 연결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11화에서 죽는 사람이 설아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설아를 무너뜨리려면 이제 김선의 체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아가 겨우 숨을 돌리고 우석과 죽을 나눠 먹으며
아주 잠깐 평화를 느낀 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설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도은혜일 수도 있고 황숙지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 밖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그 죽음은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 김선의 축이 무너졌는데도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것. 둘,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진범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할 것. 그러니까 이번 시신 발견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진범이 자기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남긴 실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숨겨진 메시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식 줄거리에서 굳이 메시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시신 자체보다 남겨진 단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을 드러내는 살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흔적을 남기는 인물은 대체로 오래 숨겨왔던 집착형 인물입니다. 이 또한 도은혁 쪽으로 무게를 실어줍니다. 결국 11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김선혜와 주연수라는 바깥의 적이 무너지는 회차입니다. 설아는 마지막 경매장에서 작품을 통해 김선혜의 범죄를 폭로하고 우석은 자기 동생의 원수이자 김선혜의 실행자인 주연수를 끝까지 쫓아가 잡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복수의 끝에서 텅 빈 두 사람이 아주 짧게 서로를 위로합니다. 설아가 만들어주는 소고기 죽은 그냥 따뜻한 장면이 아니라 피와 복수, 의심과 고립으로만 가득했던 관계 속에 처음 들어오는 일상의 온기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다시 모든 걸 뒤집고 김선혜가 아니라 다른 진범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설아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단지 김선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끝까지 죽음의 중심에 세워두려 했던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선공개에서 진짜 봐야 할 건 경매장보다도 경매 이후의 온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에는 늘 그렇듯이 따뜻함을 준 뒤 더 깊은 추락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이라도 분명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잠깐 우석과 설아가 서로의 허물을 보듬는 순간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누군가의 죽음이 터지면서 설아는 다시 비극의 중심으로 던져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설아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보려는 사람으로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선혜가 체포된 뒤에도 누가 설아를 끝까지 죽음의 중심에 세우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설아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아를 소유하려 했던 걸까요? 복수가 끝났음에도 도대체 누가 또 죽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미스터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까요? 이번 11화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거의 마지막 대답을 주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세일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토크였습니다.